네, 이제 종이 위에 다시 그려볼 건데요. 먼저 시작하실 때는 기찻길이나 기차를 그린다는 느낌보다 이 화면 안에서 어떤 크기로 어디에 위치를 해줄 건지 화면 분할 배우셨던 거를 응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왼쪽 정중앙보다 살짝 아래쪽에 투시 소실점이 생기고 있고요. 제가 임의로 가이드라인 잡아드린 이미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모든 선들이 이쪽을 향해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이드를 임의로 살짝씩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펜으로 하면 나중에 조금 지우기 힘드시니까 연필로 임의로 여기가 중심이라 했을 때 모든 선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삐뚤어도 괜찮아요. 대략 잡고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이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그리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시작을 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기차 옆면을 그려주실 건데요. 봤을 때 옆면의 길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손가락과 펜의 끝을 이용을 하시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크게 되지 않도록 임의로 작업을 해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크게 하실 거면 나중에 살짝 더 늘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차 옆면이 조금 사선으로 꺾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주보는 부분은 거의 수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봤을 때 여기의 공간, 앞면으로 보여지는 면과 이쪽을 보시면 사실 여기가 더 넓어요. 근데 투시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여기를 더 길게 인지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재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임의로 좀 더 넓게. 그리고 이 박스, 기차 앞면의 형태를 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고 좀 더 긴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이 변과 똑같은 길이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여기도 투시에 맞춰서 기차가 더 작아질 수 있도록. 지금 안쪽은 굉장히 진하게 그림자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해칭을 이용해서 대략 잡아주시고 여기도 기차 윗면 추가해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케치 하듯이 하셔도 되고 저희 카메라 했던 컨투어 드로잉처럼 러프하게 선을 이어가면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눌 수 있는 이 화면, 이 공간과 열차 아랫부분 여기서 맞춰가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대략 잡아주시고 뒤에 열차 면들 이제 계속 서로 그린 거를 비교하면서 이 높이와 이 높이 계속 이어지겠죠. 초록색 부분이 위에 연결되는 부수적인 형태들도 어둠을 넣고 싶은 부분은 임의로 해칭을 잡아주셔도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열차 부분 이 열차의 폭도 생각보다 엄청 넓지가 않아요. 이 수평선과 맞춰서 안에 들어가는 어둠들도 열차 안에 밑에 있는 어둠들은 해칭으로 더 진하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면서 명암도 같이 하셔도 되고 다 스케치를 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차단기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차단기는 기차 옆면의 중앙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인 잡으시고 또 앞에 보니까 이거 연결되는 면적들도 있죠. 얘도 직사각형 그린다는 느낌. 지금까지 배우신 거 계속 응용해서 선 여백 있게 사용하셔도 되고 쭉 이어서 쓰셔도 되고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 높이는 열차와 이제 비교해주세요. 열차보다 얼만큼 더 올라가게 표현을 해주실 건지. 여기 어떤 부수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선을 처음부터 진하게 쓰지 않고 약하게 잡고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X자도 옆으로 보이죠? 이쯤이 중심이라 생각하시고 라인 잡고 여기서도 이쪽은 또 작은 조명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타원형 했을 때처럼 여기도 신호등 옆면이 보이고 있죠. 이제 계속 사진 속의 요소들을 관찰하면서 표현을 해주세요. 어둠에서 보이지 않다가 앞쪽에 철도 밑에 바닥 부분이 보이죠. 옆쪽에는 풀들도 있어요. 저희 했던 것처럼 조금 불규칙한 선으로 위치 대략 잡아주셔도 되고요. 여기 옆에 차단기 봉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얇았다가 가까울수록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도록 봉의 그림자 대략 잡아주시고 이렇게 선도 옆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시 열차로 돌아와서 창문들도 계속 이 같은 선상에서 갈 수 있도록 여긴 또 좀 멀리 있는 곳이니까 너무 진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영암으로만 좀 생략시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엄청 큰 전봇대 하나가 있어요. 거의 기차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려주신 것보다 좀 더 길게. 그리고 위에는 정말 좁게. 여기에 멀리 있는 부수적인 요소들도 그려주시고. 옆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해칭으로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셨으면 여기와 연결되는 작은 부수적인 요소들도 여기와 또 이쪽 부분이랑 거의 대칭으로 되는 기둥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훨씬 더 얇게 그려주셔야겠죠. 이쪽도 여기와 숱이 맞춰서 얇은 선. 여기는 훨씬 더 얇아도 되겠죠. 다음 뒷 배경도 너무 높지 않아요. 이 열차의 아래쪽 부분이랑 연결돼서 인도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옆에 도로도 있고 난간 부분도 있어요. 바다의 수평선도 거의 이쪽에. 차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해칭이나 어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봇대에 있는 불석의 요소들도 어두운 데는 계속 반복해 주시고 더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표현해 주시고 오늘은 좀 선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0.3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패턴의 길이도 조금 더 길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잔디와 풀을 해볼 건데요. 풀 같은 경우는 선적인 요소와 안쪽에 들어가는 명암만 조금 더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다 막 너무 어둡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판 사이사이에 나무판도 결 좀 넣어주시고 이쪽도 조금 더 점점점 돌 같은 표현도 넣어주시고 약간 눕혀서 얇은 선으로 잔디도 추가해주시고 옆에도 두께 배경 부분은 다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임의로 도형화시켜서 간단하게만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울타리도 가까이서 조금 크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칭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여백을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더 추가해줄 부분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더 표현해 주시고요. 박스 형태로 그리고 해칭으로 어둡게 깔아놓으시면 돼요. 저희가 막 소묘로 하듯이 엄청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곽의 라인 형태와 큰 흐름들만 맞춰서 작업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크게 보이는 전선들도 넣을 건데요. 수지만 맞게 해주시고 막 모양이나 이런 거 너무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니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도 있어요. 겹쳐졌다가 만나고 같이 갔다가 좀 떨어지게 해주시고
뒤쪽은 조금 더 얇은 선들, 중간중간 엉켜있는 점 느낌들도 넣어주시고,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큰 흐름 잡아주시고, 선이 굉장히 얇고 살짝 삐뚤삐뚤해도 됩니다. 전봇대 옆면에 어둠의 흐름도 잡아주셔도 되고요. 이제 다시 가장 어두운 데는 좀 선을 반복해서 조금만 진하게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작업해보시고 너무 복잡하면 굳이 해칭도 많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보이는 이 1점 투시를 좀 더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